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잊고 건강을 소홀하게 여기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궁금증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시죠.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소소하게 실천하는 습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자, 박사님, 이렇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영양소를 세포에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 번째는 이제 피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이제 소화액을 분해시켜서 찌꺼기를 대변으로 또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결석을 형성하는 데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저도 이제 물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8잔 정도 마셔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혹시 이 사람마다, 체질마다 마셔야 하는 양이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울 때 또 추울 때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8잔보다는 6잔에서 8잔. 그런데 1차적으로 식사를 할 때 본인은 꼭 국물이 있어야 밥을 잘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한두 잔 더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이에 반해서 식사를 하실 때 국물이 없어도 맨밥하고 반찬만 먹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는 몸 안에 수분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을 한두 잔 정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물은요, 산소와 영양소 운반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적당하게 섭취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질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최진용 박사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건강 상담에 앞서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호소하는 만성염증성 피부질환, 건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토피라든지 습진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건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의 하나죠. 건선하면 일단 저는 피부 가려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박사님, 근데 이 가려움증과 계절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절에 따라 온도와 습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 날씨가 춥다. 그럴 때는 내 몸의 온도를 좀 높여야 되겠죠. 이에 반해서 이제 밖이 좀 덥다.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땀을 내서 체온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의 상태도 변하기 때문에요. 계절과 온도, 습도에 따라서 더울 때 또는 추울 때 가려움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처럼 계절에 따라 피부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의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호소하는 건선, 건선은 과연 어떤 질환이며 왜 생기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일단 건선, 건자는 마른다는 건자입니다. 선자는 비늘 선자인데요. 결국 은백색의 비늘로 볼록하게 이제 덮여 있어서요. 판으로 구성된 발작이 가려움증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이 원인은 크게 5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 한방에서는 이제 체질적인 요인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부모가 이제 건선이 있는 경우 건선이 발생될 확률이 15에서 20% 정도로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죠. 온도와 이제 습도의 영향. 예, 그래서 이 건선이 더운 데 가면 조금 더해지는 분, 또는 날씨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좀 더 심해지는 경우, 또 습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온도와 습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몸과 피부가 건조한 경우입니다. 예, 건선은 피부가 이제 건조하면서 은백색의 비늘로 하얗게 이제 구진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주로 이제 습진보다는 이 건선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건조하고 내 몸 안에 이제 진액이 말라 있는 경우,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 건조증 또는 안구가 건조하다, 코가 건조하다, 입안이 좀 마르다,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건선이 오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는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진액과 수분이 충분히 있으려면 내 몸에 한과 열이 적절히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내 몸에 실열이나 허열이 많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진액과 영양분과 수분이 날아가면서 건선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우울감과 우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울감은 내 몸에 불편한 정신적인 증상을 가두어 놓는 상황이 되고, 울화는 밖으로 화를 표출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목도 충혈이 되고, 또 건선 부분이 빨갛게 이제 충혈이 되면서 염증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건선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가렵기만 하다고 건선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건선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처음에는 좁쌀 같은 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위에 이제 새로운 이제 비듬 같은 이제 각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성 피부병으로 이 좁쌀 같은 발진 이제 부위에 발생한 것이 새롭게 또 발진이 생기면서 이거에 겹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신의 거의 모든 피부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제 팔꿈치라든지 엉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나타나는데, 심해지는 경우에 이제 목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제 얼굴 쪽, 두피까지 나타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우울감이나 우라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인 건선은요,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다양한 부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선 관절염입니다. 건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피부에 이제 건조해지면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또 자가면역성 질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절염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건선 관절염이기 때문에 관절 부위가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붓는다기보다는 붓지는 않는데 내가 구부리거나 필 때 또는 관절을 누를 때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건선이 심할수록 심근경색이라든지 폐혈전증, 뇌졸중과 같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 당뇨와 같은 이러한 질환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건선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야기한 고지혈증이나 당뇨, 이런 대사성 질환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건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방에서는 이 건선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또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건선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지는 않고요. 이제 피부과에 내원을 했다가 그게 만성화되어서 이 건선은 조절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제 한의원으로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명확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선이 계절적으로 심해진다든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타난다든지 이런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5가지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체질적인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건선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체질에 따라서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소양인 체질, 소음인 체질, 태음인 체질 이 세 체질과 태양인 체질을 구분을 해서 여기에 맞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날씨가 추울 때는 좀 건조하기 때문에요. 여름에 심해지는 건선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찬바람이 불 때 또는 가을에 건선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온도와 습도를 이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제 거습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너무 낮다, 너무 높다. 여기에 따라서 내 몸에 차고 더움을 조절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몸과 피부가 건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맥진과 이제 피부에 촉진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에 촉진을 했을 때 우리가 만졌을 때 자신의 피부가 건조한지 촉촉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로션을 많이 피부 보습제를 바르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촉진하는 게 간혹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맥진을 하는데 맥을 봤을 때 맥이 부드럽게 활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꺼끌꺼끌한 이제 산맥이 나타나거나 발 뒤꿈치는 보습제를 조금 신경 쓰지 않으면 살짝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 뒤꿈치와 이제 진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피부의 건조 상태 또 몸의 건조의 상태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진액을 보충해 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열이 많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실열과 허열이 있습니다. 허열은 열이 오를 때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선풍기나 에어컨을 쓰는데 평상시에는 선풍기, 에어컨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허열이고 실열인 경우에는 항상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좀 빵빵히 틀어놔야 내가 생활하는데 좀 편하고 먹는 것도 시원한 데가 좋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열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진액과 영양분과 수분을 말리기 때문에요. 이때는 영양분과 수분을 보충해줘도 내 몸에서 생기는 열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원인 제거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인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청열시키고 자음시키고 그 다음에 반대로 허열인 경우에는 오히려 보음시키고 강화시키는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인 우울과 우울화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에 반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앉아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건선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연구 보고에 의하면 20대 전후로 해서 학생들의 경우 또 직장에 이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또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울감과 이제 우울화를 구분을 해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방에서는 건선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권선 관리와 또 피부 건강을 위해서 마시면 도움되는 한방차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건선 부위가 이제 희거나 열감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질보다는 건선이 있는 부분에 열감이 있다든지 빨갛게 충혈이 되는 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희거나 열감이 없는 경우에는 산약과 생지황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건선 부위가 간혹 빨갛게 충혈이 되거나 한 번씩 열감이 느껴진다, 이런 경우에는 황금과 치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선의 부위가 희거나 열감이 없는 경우에는 산약과 생지황을, 그리고 건선 부위가 붉거나 열감이 있는 경우에는 황금과 치자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선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박사님,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욕을 너무 자주 하거나 또는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히 이제 목욕을 할 때 이제 건선의 껍질이나 손이나 떼수건으로 억지로 이렇게 벗겨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술이나 이제 담배가 건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 술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만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사용하면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건선이나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아,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74세요.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165 넘었는데 지금은 아마 164점 얼마 이래 될 거예요. 네, 몸무게는요, 어머니? 몸무게가 원래는 60kg였는데 네. 뭐 또 64kg, 65kg 이래 돼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요. 네. 항상 이 허리가 예. 이렇게 막 아프면서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막 가슴에도 턱 결리면은 이렇게 메딸석 가고 덩어리도 결리고 이랬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허리가 좀 많이 이렇게 결리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하체 발 있잖아요. 예. 이렇게 운동한다고 좀 이렇게 하면은 이 발가락이 안 움직여지고 이래요. 그리고 지가 내려요. 그리고 자다가도 예. 이제 양쪽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지가 내리고 예. 이래요.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위도 안 좋고 조금만 뭐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위가 네. 이게 쓰리고 막 이렇게 이래요. 예. 예, 위가 쓰리고 이렇게 역류하는 뭐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은 없습니까? 예, 신물도 올라오는 것도 있었는데 예.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위에 대해 가지고 누가 양배추를 예.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접을 짜먹으라 해가 그걸 제가 좀 짜먹고는 조금 덜 해졌어요. 네. 지금 이 허리 아파서 병원에서 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작년인가 허리하고 뭐 이렇게 다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저는 거기서 수술하러 갈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약간. 그랬는데 예. 거기에서 수술하라 소리는 안 하고 예. 이제 수영을 해가 근육을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수영도 한 서너 달 이렇게 댕겨봤는데 아이고 못 댕기겠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는 날이 추워가지고 집에서 뭐 이렇게 그냥 놀이터 가서 좀 운동하고 이랬는데 항상 이렇게 산에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1시간 뭐 반, 1시간 이렇게 걷거든요. 네. 근데 스틱을 안 가지고 싶으면 허리가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뭐 협착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협착이 예, 약간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수술하라 소리는 안 하고 이제 예. 근육을 키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유, 그게 또 수영도 좋아해야 가지 못 가겠더라고. 한 서너 달 다니고 나니까 또 추워지면은 이게 제가 또 이게 손발이 차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막 추워가지고 못 다니겠어요. 예. 지금 다리가 저리거나 아까 이제 예. 발을 좀 움직일 때 발가락이 적게 움직인다고 했는데요. 어느 예, 쪽 발가락이 더 그러세요? 왼쪽이 더 했는 것 같는데 요즘에는 오른쪽도 예. 이제 그러면 이 발가락이 이렇게 막 주물리고 이래야 돼요. 네. 살면서 수술 받으신 적은요? 예, 수술 받은 적은 없어요. 네. 지금 이렇게 없고. 예, 속이 쓰리고 좀 위도 안 좋으신다고 했는데요. 네네. 예. 이게 건강검진 받아서 위내시경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전에는 이게 뭐 12장 계양이 뭐 헐었다가 이제 낫다 하면서 네. 술 뭐 담배 이런 거는 일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3월 달에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위도 그전보다 조금 좋아졌다 하면서 네. 이제 그 소리는 들었어요. 아, 그러면서 병원에서 뭐 처방약은 안 받으셨고요? 예, 처방약을 제가 한 보름 먹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귀에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가 뭐 네. 이렇게 뭐 하는 소리도 나고 좀 밥 안 먹고 이러면은 더 하고 이래요. 아,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그러거든요. 네. 어느 쪽 귀에서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위잉 소리 나는 것 같으세요? 머리에서 그랬는데 예. 지금은 이게 오른쪽 귀에서요. 예. 뭐 이게 기지 소리도 아니고 이제 이게 뭐 이제 잠 닫고 누우면은 귀에서 뭐 이렇게 뭐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래요. 네. 그래서 또 저기 이비인후과도 뭐 여기저기 다녔는데요. 예. 이걸 찍었는데 별 이상은 없고 이제 왼쪽 귀가 이제 노화가 온다고 이 소리는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약을 한 달 반을 이제 먹었는데 이제 안 먹어도 된다고 이랬는데 귀에서는 자꾸 소리가 나요. 어깨에 근육이 뭉쳐도 그닥하면서 뭐 그 운동하는 그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귀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팔이 예.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는 팔이 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제가 그래요. 예. 지금 소화는 지금 식사를 하루 3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드시잖아요. 예예. 예. 정상적으로 잘 드시는데 식사하실 때마다 소화는 어떠세요? 근데 많이 안 먹으니까 소화 안 되는 건 없는데요. 예. 항상 제가 이렇게 뭐 날거 예. 이런 거를 먹으면은 변이 설사도 아니고 네. 된 변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뭐 퍼드럭 대회 이렇게 해야 되나 예, 그래요. 예. 예, 그래요. 그랬는데 어제는 제가 별로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변이 또 오늘 아침에는 엄청 이렇게 또 힘드네요. 네. 근데 계속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예. 저기 먹는 거는 그 뭐야 대장에 이제 뭐 염증 같은 거 없애주고 한 그 이름 뭐야 그걸 먹거든요. 아, 유산균요? 예예예. 예. 유산균을 먹어요. 예. 그랬는데도 별 효과를 못 봤는데 오늘은 변이 또 되게 이렇게 되네요. 네. 지금 소변은 주무시다가 몇 번 일어나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저녁으로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자면은 이제 한 번 일어나고 예. 안 그러면은 또 이제 그냥 잘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제가 또 일찍 자면은 이 잠을 또 제대로 못 자요. 예. 일찍 자면은 막 이렇게 한심 자고 깨면은 계속 이제 날밤을 새요. 네. 그리고 저녁에도 이제 좀 그 잠자는 시간 지나쁘고 이러면은 예. 아우 잠을 또 못 자고 그래요. 네. 아, 지금 저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는데 목에 이렇게 뭐 가래 같은 게 자주 끼세요? 예, 제가 이제 또 혼자 있으니까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비염도 제가 많이 심했어요. 예. 하다가 보면은 이게 코에서 네. 이제 목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목에서 그 비염 가래라 해야 되나 뭐 예, 그런 예. 게 나오고 이래요. 아, 그래요. 그 예.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좀 신경 쓰는 일이 있고 이러면 제가 네. 그래요. 네네. 그 지금 그게 이제 비염으로 해서 그 코가 넘어가도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또 하나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경 쓰거나 마음이 네. 불편할 때도 또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좀 괜찮을 때도 있는데 요즘 네. 뭐 특별히 좀 마음 쓰거나 좀 걱정거리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를 이제 탈영 실정에 관계된 병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네. 육체적으로 손상은 없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예,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들이 이제 긴장이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지금 이렇게 통화 중에 한숨 쉬고 목에 자꾸 뭐가 걸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 한국말로 마음이 좀 편안해야 그래서 이제 체질이 두 체질이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요. 예,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런 체질이면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경우에 이제 심장에서 교감신경, 자율신경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예, 장에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식사를 세 끼 규칙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도 당연히 예, 마음이 이제 불편하게 되니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니까 예, 근육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좀 잘 못 적는데. 예. 그러면 제가 일단 방송이니까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하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전화 통화해서 다시 네. 문자로 보내드리든지 다시 불러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요.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 한방차를 지금 예. 이제 어머님 지금 체중이 근데 한 1, 2년 전보다 65kg면 한 4, 5kg가 증가하신 겁니까? 네, 근데 옛날에는 또 막 우리 아저씨 있을 때는 신경 쓰고 막 네. 위장약을 먹고 이래가지고요. 예. 74kg까지 나갔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우에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체질이 제대로 이제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까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네. 때가 됐는데 뭐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머님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예. 그렇게 규칙적으로 조금씩 소화 불편하지 않도록 드시면 됩니다. 예, 지금 예.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초, 복령, 감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재를 각각 예. 6g씩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오전 10시에 한 번 드시고 오후에 5시에 한 번 드시고 하루에 2번씩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네. 오늘 상담 많이 도움 되셨어요? 아이, 그럼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정확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문자로 좀 찍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74세 어머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허리의 통증과 함께 위 속쓰림, 또 불편한 증상들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도움되는 한방차로 향부자초, 복령, 감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약재들일까요? 네, 이제 어머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허리 쪽, 다리 쪽, 소화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전화 상담 중에 이제 목에서 자꾸 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매핵기가 있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후비루라고 해서 이제 코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이제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내가 3년 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면 그 돈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래 진급을 해야 되는데 동료분들은 진급을 하는데 나는 진급을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탈영이라는 병증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병사가 침범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몸으로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의 부조화에 의해서 근육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향부자, 향부자는 기의 울체를 풀어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복령은 몸에 이제 붓기를 빼주면서 콩팥을 튼튼하게 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감초는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우리 몸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재로 처방을 불러드린 겁니다. 네, 맛있는 한방차도 드시고 건강도 다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예. 반갑습니다. 제 방송에 많이 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예. 네, 오늘 혹시 아버님 본인 상담 받으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버님. 예, 예.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나요? 연세가 한 달 89입니다. 너무 목소리도 아주 굉장하십니다. 그래도 뭐 건강한 편이고. 네네. 뭐, 예, 음성 들어보면 뭐 젊은 사람은 그다 그래요. 예. 아, 그렇습니다, 아버님. 자, 예, 그럼 예.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한 176대고요. 네. 그런데 빼짝 말랐어요. 하체가 없고, 웃돌이는 뭐 좀 있는데, 네. 하체 다리가 가늘고 그랬는데, 한 56kg 정도 안 나갈까 싶은데.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자, 그럼 예, 지금부터는 우리 최진용 박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예, 예.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예. 지금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예. 첫째, 예, 발바닥이 시리고 저리고요. 땀이 안 나고. 예, 그럼 걷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발바닥이. 예. 예,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발이 간지러워서 잠이 잠이 안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얼마나 발바닥이 그런지. 예. 예, 머리가 춥고 몸이 추우면은 몸에 힘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요. 예, 예. 항상 목에 가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습니다. 예. 예, 그리고 코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코가 시리고 막혀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예. 예, 예, 예. 이런 증상이 있고요. 또 소변은요. 예, 보러 가다가 조금씩 하면 보러 가기 전에 조금씩 막 나와요. 급해서. 예. 예, 예, 예. 그래 또 그러다 보면 또 소변 누다 보면 변이 약간씩 나오려고 해서 예, 소변을 덜 보고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이런 증상이 있고요. 예, 밥은 조금씩 먹고 많이 못 먹고요. 예, 밥을 먹고 약을 먹으면 그만 배가 뻥뻥해지고 밥을 조금 먹어도 물을 먹으면 뻥뻥해지고 옛날에 위하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위하수요. 예. 네, 예. 그런데 상체는 건강한 편인데 하고 손에 땀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예. 아, 네, 예, 예. 그런데 발바닥에 땀이 안 나고 아래 다리도 뭐 살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옛날에 팔체질에서 검사를 한번 했는데요. 네, 예, 목양체질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해산물은 뭐 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래요. 지가 해산물은 별로 안 좋아하걸고요. 예. 예, 목양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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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그 어르신 그 다리가 이렇게 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고 예 이제 시린 증상은 이제 몸이 차가워지고 연세가 높아지면서 예, 예. 오장육부의 기가 약해지고 이제 심장 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어서 그렇고 예, 저린 증상은 혹시 허리는 엑스레이 검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 발바닥 때문에 받아본 적 없습니다. 뭐 네. 텔레비에 뭐 병에 대해서 나와도 뭐 발바닥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예. 네. 아, 병원에서 건강 검진은 규칙적으로 잘 받으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뭐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은 별로 없어요. 예. 없고 뭐 저 위도 괜찮고요. 네네. 뭐 폐도 옛날에 폐 기종이 있었는데 네. 뭐 지금은 괜찮은 편이고 뭐 작년 저작년 3, 4년 전에 찍은 거하고 지금하고 별 이상이 없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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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체질 예 따로 젊었을 때 수술 받으신 적은요? 젊었을 때 91년도 폐가 나빠가지고 폐기력이 걸려서 한 1년간 치료하고는 다 나았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 폐기종이 됐다 그래요. 예. 아, 지금 예.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예.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한 모금만 하면 그냥 빨개지세요? 예. 예. 좀 빨개지고 그만 뭐 속이 이상하고요. 밥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냄새만 맡으면 그다음 저 잠이 안 와요, 그만요. 예. 예. 네, 커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술을 한 잔만 해도 이제 몸이 이상하고 빨개진다는 것은 간에서 술, 알코올을 해독하는 성분이 체질적으로 없고 그 다음에 기가 상부로 올라가는 체질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목양 체질이라고도 하고 상기가 잘 되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지금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실 때 상체는 좋은데 하체 쪽이 약해지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리가 시리고 다리가 저리고 그 다음에 하체라는 것은 배꼽 이하거든요. 배꼽 이하면 이제 콩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소변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방광 소변 요도괄약근이 열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항문은 닫혀야 되는데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힘을 좀 많이 주다가 보면은 대변이 좀 나오려고 하고 또 간혹 실수도 하고 이제 소변을 또 마려워서 이제 조금 마려울 때는 괜찮은데 좀 급하거나 소변량이 좀 많으면 요도괄약근이 묶어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가다가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도 머리도 춥고 이제 이 경우는 다리 쪽이 워낙 차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지금 89세인데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심장도 약해지고 이제 비위 기능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안 먹는데도 물을 먹으면 속이 이제 벙벙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따로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운동을 뭐 근력 운동을 조금씩 들어 하고 저 밤으로 잘 때 이래 허리가 쭉 피고 혹시 그래서 허리는 좀 그래 별로 좀 덜 아픈 편이라 쭉 피고 이래 C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200버스, 300버스 실내에서 이래 걷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발바닥을 그 어르신 손으로 이렇게 조금 발바닥을 비벼주세요. 지금 발바닥까지 온기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항정,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백출. 그 다음에 건지황. 건지황이요. 건지황. 네네. 지황, 숭지황이 아니고 이제 건지황. 네네.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산약. 뭐요? 산약. 산약. 밑산자. 그렇습니다. 산약. 또. 거기까지 5g입니다. 5g요? 그 다음에 감초 2g. 감초 2g? 네네. 다 적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1700cc 넣으세요. 물을 얼마요? 물 1700이요. 17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cc?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보통 몇 시쯤 일어나세요, 어르신? 한 9시 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약간 따뜻하게 해서 한 잔 드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5시쯤 한 잔 더 드세요. 그렇게 아침에? 해서 그렇게 해서 그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2개월요? 1개월이요. 한 달이요. 1개월? 네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 손으로 어르신 발바닥 그 틈나는 대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손으로 비비요? 네네. 그래 가지고 말라 어떨 때는 뭐 물티슈를 가지고 이래 발가락에도 이래 하고 이래 발바닥을 이래 물걸레로 닦고 이러면은 조금 낫고요. 바짝 말랐어. 거기에 이제 보습제도 좀 발라주시는 거죠? 그런 거 발라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습제를 지금 아마 종아리 이런 데도 많이 건조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리 쪽을 보습제를 좀 구입을 해서 그걸 조금 함께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89세 아버님의 발이 저리고 시린 증상 함께 건강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상담자분께서는 목양체질이라고 하셨거든요. 박사님, 목양체질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이제 한방에서 이제 목화토금수의 개념이 있는데요. 목은 나무입니다. 네. 나무는 쭉쭉 뻗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의 지금 89세인데 연세가 176에 56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먹었을 때 체중이 증가하시는 체질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다고 해서 나무는 옆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위로 쭉쭉 뻗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여기에 다시 음과 양의 체질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아까 술을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이상해지고 아까 커피 냄새만 맡아도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카페인에 대해서 예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카페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뭔가 피곤하고 졸리고 이럴 때 그러면 정신이 좀 말똥말똥해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다는 것은 양기가 운행이 잘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올라가는 양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제 목양체질로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이죠. 황정, 백출, 건지황, 산약, 감초였습니다.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연세가 이제 89세면 안타깝지만 오장육부에서 간장, 담낭, 그다음에 심소장, 비위, 폐대장 기능이 거의 이제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리도 시리지만 아까 차가운 곳에 나가면 머리도 시리고 코도 시려서 마스크를 해야 되고 모자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몸이 이제 원으로 보시면 바깥쪽 자체에 이제 위기가 감싸고 있는데 그 위기가 이제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원기를 보호하는 게 황정이고 일단 음식이 소화가 좀 더 부드럽게 더 되어야 되는데 아까 식사를 하고 물만 먹고 약만 먹어도 속이 뿌듯하다는 것은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제 백출. 그 다음에 아까 상체는 좋으신데 그러니까 상부로 올라가게 되면 하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도 상체가 약하신 분이 있고 하체가 약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체는 운동을 하면 바로 표시가 나는데 가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데 종아리라든지 허벅지는 근육 운동이 오랫동안 해야 이렇게 늘어나게 이렇게 뭔가 표시가 나기 때문에요. 가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약한 곳을 찾아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가 높기 때문에 다리 쪽이 이렇게 가늘고 말라가고 시리고 저린 증상이 있는데 우선 차선책으로 동의보감의 각기의 안마법에 보면 자신의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한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반대편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왔다 갔다 비벼주면 거기서 이제 열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인 건지왕의 산약, 그래서 이제 소변 실수, 소변 실수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소변을 좀 힘줘서 불리려고 하면 이제 대변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방광에 요도괄약근이 같이 약해져 있고, 마지막에 이제 감초를 조금 불러드린 것은 이 모든 영양분이 이제 심장에서 펌프력에 의해서 동맥에 의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 약의 성분을 보내줘야 되고, 또 피부를 혈액순환을 잘 좋게 하는 약이 감초이기 때문에 감초를 같이 불러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3년 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약도 복용하고 어느 정도 많이 안정되었고 이직 후 직장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두려움이 들고 발작 증세가 나타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마음 안정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트레스성 공황장애에 대한 건강 고민 사연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현대인들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스트레스로 찾아오는 공황장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공황장애는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 몸이 죽을 것 같고, 숨 막히고 이런 증상들, 무섭고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들인데 원인 자체가 스트레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 또는 일에 대해 이제 완성을 추구한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지를 찾아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성 공황장애에 도움되는 한방차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겁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분자와 오미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민하고 섬세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복분자, 오미자, 그 다음에 이제 예민하고 섬세한 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겁이 많은 경우에는 복분자와 오미자, 그리고 예민하고 섬세한 체질일 경우에는 향부자와 감초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지압법 너무 궁금한데요. 박사님, 한방지압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겁이 많은 체질인 경우에는 이제 태계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태계혈은 내측 복사뼈에서 이제 뒤쪽 아킬레스 건 쪽으로 가다가 보면 오목한 쪽, 맥이 뛰는 부분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민하고 섬세한 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전중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중혈은 양쪽 유두를 이렇게 일자로 긋고 그 다음에 자신의 코에서 배꼽으로 해서 교차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한 10초씩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은 일이 잘 해결이 안 되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이랬을 때 한숨을 몰아쉬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자주 전중혈을 지압을 해주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으로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관리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요,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해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제가 제안 드릴 건강 제안은 이제 칠정, 흰오우사의 비공경에서 이 중에서도 성내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몸의 손상도가 제일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노를 내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중풍이나 심혈관 같은 질환이 발생해서 단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네, 박사님의 건강 제안처럼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 심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생길 때는요,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신체 활동을 통해서 분노를 효과적으로 해소를 하시고 심장뿐만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 건강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